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하는 작고 소소한 질문들. 김미경의 인생 미답. 김미경 지음.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낭독 이성은. 오늘을 먼저 사랑하세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죠. 계획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항상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고 그런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재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성품인 것 같아요. 뭐든지 낱낱이 계획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본인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회사에도 그런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계획 세우는데 선수예요. 1년 계획, 2년 계획을 엑셀 파일로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낱낱이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획할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년에 뭐하고 살면 좋을지, 2년 후에는 내가 어떤 강사가 될지,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너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표님은 내년, 내후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계획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꼭 추진해야 할 무엇, 내년에 그걸 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걸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과 가까운 미래가 뭐죠? 내일, 모레, 글피, 다음 주, 다음 달. 이런 건 오늘과 가까운 미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늘과 가까운 미래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오늘과 먼 미래 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오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올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오늘과 가까운 미래는 뭐가 올지 대충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먼 미래보다는 오늘과 가까운 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뭘로 바쁘게 살까? 다음 달까지 내가 뭘 하면 재밌고 바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나? 그렇게 오늘과 가까운 미래를 채우다 보면 그것이 오늘과 먼 미래에 맞닿아 있거나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죠. 가끔 그 친구를 보면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오늘 근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없어서 인생이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오늘이 없어서 오늘이라는 토대가 없어서 내일 딛고 설 땅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내일은 오늘이란 땅을 딛고 서는 거란다 라고요.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짝사랑 대신 오늘을 뜨겁게 포옹해 주세요. 새해 계획을 세우는 3가지 방법. 있잖아요. 새해가 밝았어요.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후회되는 것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는 일 중 하나가 새해 계획이죠. 어떻게 뭔가 멋진 일을 계획해 볼까 하잖아요. 저 역시도 하도 계획을 세우다 보니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새롭게 하려 하지 말고 작년의 것에서 끌어다 쓰세요. 작년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나 더 해본다든지 몸을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계획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못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남기고 새해로 가져오는 것들이죠. 작년에 여러분이 그걸 계획했을 때는 왜 했을까요? 작년에 꼭 필요해서였잖아요. 대개 그런 계획은 올해도 꼭 필요한 계획일 겁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나와 새해를 계획하는 내가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나예요. 작년에 완전히 손도 못 댔다면 이건 다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완성되지 못한 반쪽 계획에서 찾아오세요. 작년에 꼭 완성하고 싶었는데 반도 못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선택이 잘못돼서 못한 걸까요? 아니요. 어떤 일은 무르익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3년, 4년, 5년 이렇게 무르익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 된 거라고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때가 맞지 않고 환경 조성이 덜 되고 뭔가 운이 닿지 않아서 작년에 안 된 거죠. 그렇게 반밖에 못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봐 라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조금만 더 가면 완성까지 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30%, 20% 또는 반 정도 하다가 버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은 나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좀 더 무르익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해 계획에 포함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게 새해죠. 만약 365일 다음에 또 다른 365일이 없고 작년 다음에 올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끊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것 아니에요.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아닐까요? 작년에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것의 시작, 아니면 한 번도 끊어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본다든지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새해 계획을 다시 꼭 세워보세요. 새 것은 꼭 새 것뿐만이 아니라 고치고 수정하고 연결하고 또는 도전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새해 우리 새 것처럼 만들어 쓰자고요. 선행후명. 있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고민을 하죠. 해도 될까? 과연 내가 3년 견딜 수 있나? 돈은 얼마를 받나?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낼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등등 계산 요소에 넣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일을 시작할 때의 이유는 단 한 가지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해야 해서, 하고 싶어서, 즐거우니까, 하면 좋으니까, 어떤 이유든 한 가지 이유만 있다면 그냥 시작하세요. 먼저 행하는 거죠. 행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아, 이것은 해내야만 했던 일이었어. 나에게 오는 운명이었어. 등등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답니다. 5년 전에 공부를 시작한 것이 이 책을 쓰기 위했던 거구나. 지금 강사가 된 것이 그때 학원 경영을 죽어라 했기 때문이구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과는 과거의 아주 작은 뜬모를 그날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선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석하게 되는 후명인 것이죠. 선행, 후명. 먼저 행하고 나에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해석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인간에게 이 세상에 탄생하면서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몸입니다. 몸은 행하지 않을 때 의미가 없죠. 사지가 붙어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지고 느끼고 뛰라는 것 아니겠어요? 몸은 행할 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선행후명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왜 해야 하는지 일일이 10가지 이유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한 가지 이유, 그냥 하고 싶어서라면 그냥 행하세요. 그러면 오랜 행함 끝에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해석하고 깨닫고 기어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랜 공리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서툰 엄마, 서툰 자식.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51살 생일이었어요. 역시 큰딸은 동생들과 달리 제 생일을 성의껏 챙겨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귀신같이 알아내죠. 지금까지 받은 선물도 참 다양했어요. 장갑, 다이어리, 가방, 귀걸이, 신발. 어쩌면 그때 저한테 딱 필요한 것만 사주는지 매번 감동이었죠. 그럴 때면 가끔 딸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생각조차 들어요. 얼마 전 딸의 생일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오늘 밤 11시가 되면 너와 내가 딸과 엄마로 맺어진 시간이 되는구나. 참 고생했다. 쉽지 않은 엄마 만나 살아내느라고. 널 안 만났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내 미숙함을 함께 채워주면서 살아준 네가 참 기특하고 고맙구나. 엄마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란 거 너를 통해 수없이 깨달아간다. 우리 더 사랑하고 채워주며 살자. 지금까지보다 네가 어른이 되어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 미래, 그리고 내가 할머니가 되는 미래에 우리는 더 성숙한 모녀가 될 거야. 힘내자 우리. 그리고 더 행복해지자. 생일 축하해. 오늘은 내게 참 고마운 행운의 날이다. 널 만났으니. 사랑한다 내 반쪽.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서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제가 큰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됐고 우리 딸은 저에게 첫 딸이었잖아요. 우리 딸도 자식 노릇 처음 해보는 거죠. 저도 엄마 노릇 처음 해보는 거고 서툰 엄마와 서툰 자식이 만난 거잖아요. 정말 둘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정말 미안한 건 큰딸이 최고의 피해자가 된 거죠. 제가 해볼 수 있는 거 이거저거 막 해봤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셋째에게는 훨씬 더 편한 엄마가 됐어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푸시해야 할 것, 푸시하지 말아야 할 것. 저는 정말 셋째를 키우면서 좋은 엄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아이를 푸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이제는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가르침은 누가 줬냐? 바로 큰애가 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큰아이가 나의 스승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서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엄마 역할을 가장 잘하게 될까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할머니가 됐을 때는 정말 베테랑 엄마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제가 큰애한테 배운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보려고요. 서툰 엄마가 정말 엄마다운 엄마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이. 서툰 자식이 자식다운 자식이 되도록 기다려주는 엄마.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는 긴 세월을 기다려주면서 조급하게 탓하지 않고 서로의 서투름을 보듬어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